토트넘을 찾은 케인과 토트넘 동료들의 인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던 해리 케인이 전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토트넘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케인은 오늘 오후 엠필드 본부에서 전 토트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뮌헨으로 이적한 후에 동료들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케인은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원클럽맨이었고,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기록하면서 공식전 430경기에 출전해 278골 64도움을 생산하며 토트넘의 명실상부 에이스로 지냈지만, 하지만 간절했던 팀 트로피를 계속 놓쳤고 결국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이적을 택해서면서 뮌헨이 이적료 기본 1억 유로 약 1,430억 원에 애드온 2천만 유로 약 285억 원을 지불하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케인은 이적 후 뮌헨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 10월 A매치 전까지 공식전 10경기를 치르면서 9골 5도움을 기록 중이며 적응기는 필요 없었고 곧바로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10월 A매치를 통해 작별 인사를 하러 토트넘에 방문했고, 마침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탈리아와의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 예선을 앞두고 토트넘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지만 모두 각자의 모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전에 토트넘의 방문을 원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절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 방해가 있을 수 있다며 거절했던 것인데요. 앞서 데일리 메일은 지난 6일 케인은 다음 주에 토트넘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면서, 케인은 여름에 독일로 이적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토트넘에서 정들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뮌헨 이적이 확정된 후 동료들과 접촉할 일이 없었던 케인이 토트넘 선수들과 재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케인을 위해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타 팀의 선수가 허용받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유수부터 자라온 케인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었습니다. 매체는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케인은 전 동료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토트넘 훈련장의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A매치 기간인지라 모든 선수와 스태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도 일부 선수들, 지원 스태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면서, 그리고 17일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8일 오전 3시 45분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8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는 3승 1무 1패로 2위에 위치해 있고, 잉글랜드는 4승 1무로 조 1위를 달리면서 5경기에서 무려 16득점 20점을 하며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패를 달려온 잉글랜드는 이탈리아만 이기면 본선행 확정짓는 경기가 되는 것이고,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최근 핵심 선수인 산드로 토날리와 니콜로 차니올로가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키에사 부상까지 어수선한 팀 내부 상황으로 이탈리아는 지난 8월 나폴리를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끈 스팔레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잉글랜드도 골칫거리로 선수 뎁스 문제를 꼽으면서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이 빠지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현재 폼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메디슨을 기용 안 한 이유는,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 후스퍼에선 최고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선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나와 2골 5도움을 기록 중이며 적응 기간 없이 토트넘에 완벽히 녹아들었고 손흥민과 특급 호흡을 자랑했고, 메디슨은 8월 이달에 선수상에 뽑히기도 했고 각종 매체가 뽑은 현 시점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 영입 선수로 뽑히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메디슨을 적극 기용 중인데, 선발 출전한 메디슨은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큰 실수를 한번 했더니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호주전에서 전반 24분 패스를 받고 좌측에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온 뒤 슈팅을 날렸는데 골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메디슨은 슈팅을 한 후 곧바로 잔디를 바라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 팬들은 메디슨의 실수를 따로 영상으로 만든 뒤 조롱을 하면서 축구장에서 본 슈팅 중 최악, 능력보다 자존심이 더 큰 선수, 최고의 스퍼시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스퍼시는 토트넘의 별명 스퍼스를 따 토트넘을 조롱할 때 쓰는 문구로 토트넘답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메디슨을 조롱하면서 같이 토트넘까지 조롱한 것이 화제가 되었고,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5일 팬들은 메디슨의 우스꽝스러운 슈팅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이 장면만을 두고 메디슨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고 조명했으며,
일각에서는 메디슨의 전체 경기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조롱을 한다고 비판하며 팬들끼리 싸움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은 주전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케인의 이기적 플레이에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으며 케인은 또한 3대1로 승리한 이탈리아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잉글랜드는 2년 전 안방에서 열린 유로 2020 결승전 패배의 서력전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전반 초반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선제압에 들어갔습니다. 전반 15분 뒤 로렌초가 우측에서 올려준 땅볼 크로스가 프라테시를 거쳐 스카마카에게 연결하면서 문전에 있던 스카마카는 가볍게 밀어넣었고 이탈리아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공격을 퍼부었지만 스카마카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나며 잉글랜드는 초반 당황한 듯한 호흡이 맞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보였으나 잉글랜드도 반격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전반 27분 잉글랜드는 좌우 측면에서 연달아 크로스를 올리면서 빌드업을 이어나갔고 빠른 공격에 이탈리아 역시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잉글랜드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벨링엄의 찬스였습니다. 전반 32분 벨링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디 로렌초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케인은 골문 구석을 향하는 강력한 슈팅으로 1대1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전반 43분 래시포드가 케인의 패스를 받은 뒤 문전에서 빠르게 왼발 슈팅을 날렸고 하지만 돈나룸마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이탈리아가 전반 막판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전반 추가시간 2분 우도기가 베라르디의 침투 패스를 받은 뒤 수비진 사이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전반전이 종료되었고 잉글랜드가 후반 시작 초반 승부를 뒤집었는데 후반 12분 잉글랜드가 역습 빌드업에 나서면서 포든의 패스를 받은 벨링엄이 상대 머리로 공을 차올리며 감각적으로 제치고 이후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찔러준 패스를 래시포드는 좌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분위기를 가져온 잉글랜드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후반 16분 래시포드가 다시 한번 좌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크로스바를 넘어갔고 양 팀이 동시에 변화를 줬는데 후반 18분 잉글랜드는 스톤스를 빼고 게이를 투입했고 이탈리아는 스카마카, 우도기, 아체르비를 대신해 킨, 디마르코, 바스토니를 대고 출전시키며 더욱 공격에 힘을 주었습니다. 잉글랜드가 더 달아나며 격차를 벌렸는데 후반 31분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케인이 받았고 칼비니가 이를 끊어내려고 했지만 막지 못하며 역수비 상황에서 케인은 그대로 문전으로 쇄도했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는 3대1로 벌어지면서 잉글랜드의 승리가 굳혀졌고 결국 양팀의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잉글랜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잉글랜드는 조 1위를 기록하며 진출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